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매직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첫 번째 맥주는 크림에일이에요. 크림에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디죠? 어디서 끽비어인가요? 거기서 크림에일 스타일의 맥주를 출시를 했던데, 생소하죠? 크림에일 이름만 들으면 되게 크림이 가득한, 크림처럼 부드러운 그런 맥주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반대입니다. 크림에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으면 굉장히 드라이하고 청량하고 크리스피한 맥주, 즉 잔당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맥주 스타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 그런 맥주 스타일이고요. 이 크림 에일은 미국 맥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리진인 맥주 스타일이죠. 저번에 이야기했던 캘리포니아 커먼과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퀘시 이후에 크림 에일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이 크림 에일이 퀘시와 비슷한 양조 공법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퀘시가 에일 효모를 먼저 발효를 하고 라거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크림 에일의 가장 큰 양조적인 특징은 에일 리스트를 라거의 온도로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저번에 캘리포니아 커먼 같은 경우는 라거 이스트를 에일의 온도에서 발효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크림 에일은 반대로 에일 리스트를 라거의 온도로 발효를 하는 거죠. 뭐 랜디 모셔 같은 사람은 이 크림에일의 기원을 켈시를 만들었던 독일 이민자들이 건너오면서 시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그런 썰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맥주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양조적으로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에일 이스트인데 상명 발효 효모인데 라거의 온도, 라거를 발효시키는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몰트는 기본적으로 아메리칸 6로우 몰트를 씁니다. 6줄 보리를 써요. 미국 6줄 보리를 쓰는 게 가장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 호비 들어가고요. 탄산이 굉장히 많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옥수수. 옥수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옥수수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필수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림 메일 하면 옥수수를 넣습니다. 옥수수는 옥수수 전분을 넣기도 하고요. 메이즈라고 해서 옥수수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넣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죠. 이 크림 에일에서는 이 옥수수를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바디감이 굉장히 드라이해지고요. 잔당감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가 굉장히 크리스피하죠. 그래서 이 맥주는 라거처럼 꿀꺽꿀꺽 먹을 수 있는 맥주예요. 에일이지만 그런 맥주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림 에일이라고 해서 뭔가 부드럽다, 크림처럼 뭔가 거품이 잔뜩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침 제 이메일로 이 브루스 미스라고 하는 이제 제가 이용하는 양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 크림에일 레시피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양조적인 공법을 갖고 있고요. 19세기 후반 정도에 아마 시작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그런 옥수수 같은 것들을 넣기 때문에 DMS 같이 옥수수 향이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알코올 도수는 뭐 4에서 5도, 그리고 색깔은 밝은 골드 색깔입니다. SRM을 치면은 뭐 2에서 5, 2면 굉장히 밝은 골드 색깔이고요. 5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황금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쓴맛이나 단맛이나 이런 것들이 튀지 않고 굉장히 밸런스 있게 음용성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 쓴맛도 많으면 20 좀 넘는, 그러니까 제가 저 말씀드렸지만 15 정도면 쓴맛이 느껴지는 정도고요. 20 정도 되면 쓴맛이 느껴지지만 과하지 않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쓴맛이 낫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퀘시도 IBU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20에서 25 사이니까 이 크리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게 보관이 되어야 되고 높은 탄산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높은 탄산이라고 하면 여기서 탄산 볼륨을 2.6에서 3.2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거, 탄산이 굉장히 탄산감이 많은 라거들이 한 2.8, 2.9 정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걸 넘어서 3.2까지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많은 탄산감이 느껴지는 이제 헤페바이젠 비어, 독일의 밀맥주죠. 바이에른의 정통 밀맥주인데 그게 2.9에서 3.0 정도 잡거든요. 근데 이거 3.2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센 탄산이 느껴지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하게 먹을 수 없는 맥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통 스타일로 봤었을 때는 라거와 비교해서 아주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도 크게 양조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셔봤어요. 한 번 정도 마셔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뭐 그닥 큰 뭐랄까요, 특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하게 마시는 에일이구나, 옥수수를 넣어서 굉장히 드라이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에일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키워드를 머릿속에 이 맥주에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책도 한번 읽어볼까요? 크림에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와 있고요. 아메리칸 토착 스타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청량하고 라이트한 크림에일은 경쟁을 통해 탄생한 맥주다. 뭐라고 하네요. 뭐 라거 양조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 에일 양조업자들이 만든 뭐 그런 맥주다라고 하고요. 랜디 모셔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 랜디 모셔가 이제 테이스팅 비어라는 책을 쓴 저자거든요. 이 랜디 모셔가 혁신적인 양조에서 레디컬 브로잉에서 켈린의 저온 발효 에일을 양조하는 데 익숙한 독일 이민자들이 그 기술을 미국 에일에 적용해서 크림 에일을 만들어냈다고 단정한다예요. 썰이에요, 썰.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확실치 않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이런저런 뭐 크림 에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크림 에일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크림 맥주 뭐 이런 건 다릅니다. 거품 뭐 이렇게 휙 올려가지고 뭐 부드러운 거품과 함께 먹는 크림 맥주 뭐 이런 건 다르니까 우리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맥주가 알트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알트. 원래 켈슈 다음에 바로 알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더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책은 켈슈 나오고 크림에일 나오고 알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트는 düsseldorf라고 하는 도시의 지역의 맥주입니다. 이 düsseldorf가 어디냐면 쾰른 바로 옆에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이 düsseldorf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가서 알트를 마셨는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이쪽 düsseldorf에. 그리고 맥주를 마시러 가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지 않아요. 이 알트라는 맥주가 굉장히 생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맥주에 관심 있는 이제 뭐 저 같은 맥주 환자들이나 이 알트를 마시러 düsseldorf에 가곤 하죠. 저 한번 딱 가봤고요. 가서 알트를 마셔봤습니다. 이 알트의 특징은 일단은 퀘쉬랑 양조 공법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상면 발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라거링을 통해서 굉장히 청량하고 드라이한 맥주를 만들죠. 그리고 효모에서 나오는 향도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퀘시랑 다른 점은 색이에요, 색. 색이 어둡습니다. 엠버에서 브라운까지 가는 색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몰트에서 오는 약간 스페셜 몰트에서 오는 향들을 느낄 수 있죠. 스페셜 몰트에서 오는 향들이라고 하면 약간 뭐 캐러멜 힌트도 살짝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구운 향, 로스티드한 향들이 맥주에서 느껴지지만 아주 세진 않습니다. 아주 세지 않고요. 그리고 쓴맛도 높지 않아요. 이렇게 쓴맛이 아주 센 스타일의 맥주도 아닙니다. 마시기는 편한데 약간 로스티드한 향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음식하고 먹으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듀셀도르프에서 고기랑 같이 먹었는데 구운 고기죠.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꿀꺽꿀꺽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맥주 같은 경우가 이 알트라고 하는 뜻은 이 자체로 약간 올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들 듀셀도르프의 전통 맥주에 이제 그런 이름을 붙였고요. 뭐 한국에 수입된 적이 있냐고요? 네, 한 번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그렇죠? 위리게 알트가 한 번 수입이 됐죠. 그래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리게 알트가 수입이 됐었을 때 다들 드셨죠. 근데 소매가가 굉장히 좀 비쌌어요. 스윙 탭이었거든요. 이렇게 스윙 탭이 달려 있어 그런 위리게 알트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듀셀도르프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요. 알트 브랜드로 한 병에 9,000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9,000원, 만 원.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혹은 알트를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수입이 됐었을 때 한 번씩은 드셔보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당시에 저희 어드밴스드 수업을 할 때 맥주를 구매를 해서 같이 테이스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알트를 몇 병 사서 또 집에서 마셔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알트란 맥주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특별하게 도드라지는 특징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음식하고 먹으면 더 좋은 맥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시기 굉장히 편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알트 같은 경우도 퀘시처럼 슈땅의 잔에 판매를 서빙을 해요. 슈땅의 잔가 원통형 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퀘시 슈땅의 잔은 200ml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알트 슈땅에는 300ml로 먹습니다. 그래서 퀘시 슈땅에가 약간 위쪽으로 쭉 올라와 있는 원통형이라고 하면 이 알트 슈땅에는 조금 더 옆으로 넓어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넓게 되어 있어서 같은 슈땅이지만 좀 다른. 그래도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퀘시랑 알트랑. 그래서 이 드실도르프 가서 퀘시 얘기하면 안 되고 카페 가서 알트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알트비어 한번 볼까요? 19세기 독일의 모든 양조장이 엷은색 라거에 열광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부 양조업체들은 자기네 양조 캐틀을 고수하며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준 맥주만을 꾸준히 생산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국경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듀셀도르프에서도 동갈색 에일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곧 알트비어로 세상에 알려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균형 잡힌 다크 에일은 시원한 온도에 적합한 특이한 효모로 발효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과일 효모 풍미를 전해주지만 장기간 저온 숙성으로 인해서 이 향이 약화되고 라거 특유의 청량감과 깨끗함, 부드러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19세기까지 이 듀셀도르프 특산물에는 공식적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역 맥주에 불과했는데 1838년 düsseldorf에서 가장 오래된 브루법의 창립자인 마티아스 슈마허가 자기가 만든 맥주에 오래된 이란 뜻의 알트를 붙여 전통적인 에일 양조 기술을 부각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예, 슈마허 알트 유명하죠. 저는 düsseldorf에서 슈마허 알트를 먹지 않고 다른 거 먹었어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이런 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름에 좀 외워야 되는데. 푸 뭐였는데? 알트라는 이름은 다른 독일 양조 업체들도 사용했다. 이와 더불어 두 가지 별개의 알트비어가 등장했다. 오, 그렇군요. 첫째로 목넘김이 깨끗한 독일 북부지방의 알트비어가 있는데 이 맥주는 오리지널 뒤셀도르프 맥주보다 덜 쌉쌀하고 현재는 알트비어의 주력 버전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슈티 알트가 있다고 합니다. 라첸비어라고 알려진 이 맥주는 전통적인 알트보다 색이 어둡고 알코올 도수가 높으며 진한 메가 성향의 복합성뿐만 아니라 쌉쌀한 특성도 보여준다 라고 하네요. 근데 이 슈티 이 알트는 düsseldorf의 위리게죠. 위리게 양조장에 생산되는 세계 최고의 슈티는 1년에 단 2번 양조된다. 자, 이젠 좋은 소식. 앞으로 이 경탄할 만한 알트비를 1년 내내 행복하게 마실 수 있다. 위리게라고 하는 알트가 슈티 알트였군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몰티한 특징이 있었던 거네요. 저는 위리게를 독일에서 못 먹어보고 한국에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먹은 알트도 이 슈티 알트 같아요. 조금 더 메가 성향이 짙고 그 메가에서 오는 로스티드 향도 있었고 조금 더 색도 짙었거든요. 굉장히 색이 짙다라고 느꼈고 지금 제가 그때 찍어온 사진을 보면 역시 색깔이 굉장히 짙은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마신 맥주도 이 슈티 알트였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독일 가실 때 쾰른만 가시지 말고 쾰른 갔다가 düsseldorf 들려서 쾰시와 알트를 같이 드시고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또 도르트문트도 있잖아요. 도르트문트 엑스포트가 있죠. 그래서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 쾰른, düsseldorf, 도르트문트 이 세 군데를 하루씩만 가시면 되거든요. 하루씩 가셔서 쾰시, 알트, 도르트문트 엑스포트 이렇게 맥주를 드시고 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그날이 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세 번째 노래 듣고 와서 우리 맥주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의 주제는 밀맥주입니다. 밀맥주. 드디어 헤페바이젠 얘기가 나오고요. 할 얘기가 많죠. 헤페바이젠 또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한 가지 스타일만 제대로 파고들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얘기를 쭉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이 밖에 벨지안 화이트라든지 여러 이제 밀맥주들이 나와요. 아메리칸 윗비어라든지 밀맥주에 대한 이야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밀맥주 이야기로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꼬이니 오늘 시간 정리하도록 하고요.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